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우리나라 마약 시장을 장악해오다 오늘 국내로 압송된 필리핀 마약왕 박광렬은 원래 과거 국내에서 생참치를 수입해 백화점에 납품하던 총망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참치 해체쇼를 선보이며 대중적 신뢰도 쌓았지만 사업이 실패하고 사기를 당하면서 범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는 2010년대 초반 필리핀으로 건너가 사설 카지노와 불법 도박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엔 한국에서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르고 도피 중이던 남녀 3명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이들을 납치해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피해자들의 100억 원대 자금도 가로챘습니다. 현지 경찰에게 검거된 이후 2017년에는 교도소 천장을 뚫고 2019년엔 교도소 식당 화장실 창문으로 연달아 탈옥에 성공했습니다. 도피 과정에서 그는 살인범에서 거물 마약왕으로 거듭났는데 수감 당시 만난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으로부터 유통 네트워크를 전수받은 게 계기였습니다. 이후 전세계라는 닉네임을 만들어 하부 조직을 구축하고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유통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투약한 마약도 이런 방식으로 유통된 건데 한 달 유통 규모만 시가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될 정도였습니다. 2022년 다시 검거돼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에어컨이 완비된 개인실에서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면서 국내 조직원들에게 실시간 지시를 내리는 등 옥중 마약 경영을 이어왔습니다. 교도소로 애인을 불러서 함께 노는 등 황제의 수감 생활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박광렬 신병 인도를 요청했는데 9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인도 절차는 이번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번 인도는 임시 인도 방식으로 박광렬은 국내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받은 뒤 절차가 종결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남은 형기를 채우게 됩니다. 경찰은 박광렬과 연루된 마약 사건들을 집중 수사하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마약 조직의 실체와 범죄 수익의 행방을 밝혀낼 방침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박광렬은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 6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국인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은 필리핀 북부 소도시 바콜로시의 사탕수수밭입니다. 이들 모두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고 수감 중 2차례 탈옥을 시도한 박 씨는 교도소에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전세계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국내 마약 공급의 최상선으로 활동했지만 필리핀 당국은 박 씨가 현지에서 실형을 살고 있다는 이유로 송환을 거부해왔습니다. 계속된 국내 마약 범죄 배경에 박 씨의 존재가 드러나자 수사 요구가 빗발쳤고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임시 인도를 요청하면서 송환 절차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한 박 씨는 안면이 있는 듯한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넌 남자도 아니오. 피해자 유가족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앞서 박광렬에 대한 범죄 혐의를 수사하던 경기북부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맡게 되면서 마약왕 박광렬은 이곳으로 압송됐습니다. 피해자 체포 당시 압수했던 휴대폰 등 증거물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범자 조사 등을 통해서 피해자와 관련된 마약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겠으며 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박 씨와 관련된 국내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 수익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입니다. SBS 이세현입니다.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황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고 황 씨 역시 네라고 답하며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황 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고 직접 주사를 놓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황 씨 측은 마약 투약 현장에 있었을 뿐 투약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황 씨가 직접 투약에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또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황 씨가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한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후 황 씨는 여권 무효화와 수배 사실을 인지하고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미립국해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에서 국적기 탑승 직후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씨가 공범과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며 협박과 회유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황 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15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구속영장 심사 참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황 씨는 재작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같은 날 12월 수사망을 피해 태국으로 출국했던 황 씨는 이후 캄보디아로 미립국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까지 했지만 도피 생활은 이어졌고 최근 돌연 잦은 귀국 의사를 밝힌 뒤 그제 아침 한국행 비행기에서 체포됐습니다. 황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귀국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에 함께 머물던 아이와 아이 아버지도 오늘 아침 귀국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싶다고 밝힌 황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입국과 동시에 황 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진행했는데 해외 도피 과정에서 저지른 또 다른 위법 행위가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동은영입니다.